박 사장님의 고민, 김 과장님의 걱정. 정년 연장 이야기. 동네 카페에서 들은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동네 카페에서 들은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후였어요. 단골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책을 읽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60살 가까이 되신 두 분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군요. 김 과장, 자네 내년이면 정년퇴직 아닌가? 요즘 뉴스에서 정년 65세로 늘린다고 난리던데 자네 회사는 어떤가? 김 과장님이라고 불린 분이 한숨을 푹 쉬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게 말이야. 뉴스에선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회사는 아무 말도 없어. 인사팀에 물어봐도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말만 하고. 솔직히 걱정이야. 퇴직금 받으면 연금 나올 때까지 5년을 어떻게 버티나. 애들 대학 등록금도 아직 내야 하는데. 그 말을 들은 다른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더군요. 맞아. 우리 세대가 제일 애매해. 부모님 모실 돈도 필요하고 애들 뒷바라지도 해야 하고. 그런데 정년은 60세라니. 요즘 60이면 아직 한창 일할 나이 아닌가? 두 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요즘 뉴스에서 시끄러운 정년 연장 문제가 정말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이야기를 제가 만난 사람들 얘기를 곁들여서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편하게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일장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 선거 때 있었던 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대통령 선거 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큰 공약을 하나 내걸었었죠. 정년을 65세까지 늘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나이랑 맞춰서 그것도 올해 안에 법으로 만들겠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희망을 품으셨을 겁니다. 특히 정년을 앞두신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일할 수 있겠구나. 소득 공백 걱정을 덜 수 있겠네 하셨겠죠.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번에 정년 65세 된다잖아. 나 아직 3년 남았는데 법 통과되면 5년은 더 일할 수 있겠네. 그럼 연금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기대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약속했으니까요. 그런데 12월도 거의 끝나가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16일 한국노총에서 화가 나서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서 제목이 좀 직설적이더라고요. 법정 정년 연장 연내 입법 약속 이행하라. 내용을 보니 이랬습니다. 민주당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노사소위 회의를 마지막으로 회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다고 해놓고 이게 뭡니까? 11월 3일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월 16일 정책위의장이란 분이 노사 입장 차이가 커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후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국노총에서 일하는 박 실장님 가명을 제가 아는데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정년 앞둔 노동자분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아세요? 내년에 퇴직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인데 정치인들은 약속만 하고 안 지키고 있어요. 이게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하시더라고요. 당연하겠죠. 실제로 영향받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인데 말입니다. 중재안이라는 게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중재안을 하나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노총 측에서는 이게 원래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발하고 있어요. 원래 공약은 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해서 올해 안에 입법이었는데 지금 나온 중재안은 그것과 많이 다르다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안 됐지만 어쨌든 노동계에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2장 반대편 이야기 마이너스 청년들의 걱정. 젊은 친구들도 불안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한쪽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이 문제도 여러 면이 있거든요. 제 조카 녀석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름은 민수 가명나고 하는데 올해 29살입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토익 점수도 좋고 자격증도 여러 개 땄어요.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한 지 벌써 2년째예요. 명절에 만났더니 이 녀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삼촌, 요즘 뉴스 보면 정년 65세로 늘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어르신들이 5년 더 일하는 거잖아요. 그럼 신입사원 자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도 취업 안 되는데. 솔직히 무섭습니다. 민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60세에 퇴직할 사람이 65세까지 5년 더 일하면 그 자리에 신입사원을 뽑을 필요가 줄어드니까요. 국민의힘의 입장.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어요. 김도읍 정책위의장이란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정년 및 고용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2016년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했을 때 한국은행이 조사해 보니 청년 일자리가 최대 1.5명까지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법정 정년만 늘리고 기존 고용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청년 일자리 감소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숫자로 본 현실. 요즘 통계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쉬고 있는 청년 31만 명 넘음. 청년 고용률 19개월 연속 하락. 김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고용 연장을 제로섬 게임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 지는 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건 마치 의자 놀이 게임 같은 겁니다. 의자는 10개인데 사람이 15명이면 5명은 못 앉잖아요. 그럼 의자를 늘려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3장 문제의 핵심 월급이 너무 많이 오른다. 박 사장님의 고민. 제가 아는 박 사장님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박 사장님은 60대 중반이신데 경기도 어느 공단에서 직원 50명 정도 되는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하십니다. 30년 가까이 회사를 키우셨는데 요즘 고민이 많으시답니다. 지난달에 제가 사무실에 들렀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회사 김 부장 있잖아. 올해 딱 60세야. 나랑 30년 넘게 같이 일한 사람이지. 기술도 좋고 성실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솔직히 더 모시고 싶어. 그런데 말이야. 김 부장 월급이 지금 600만 원이야. 처음 들어왔을 때는 200만 원이었는데 30년 동안 꾸준히 올라서 이렇게 됐지. 이게 나쁜 건 아니야. 오래 일했으니 당연한 거고. 문제는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김 부장한테 5년 더 일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월급은 계속 오르겠지?
그럼 5년 후엔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말이야, 신입사원을 뽑을 여력이 없어져. 신입 2명 월급이 김 부장 1명 월급인데 회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렇다고 김 부장을 내보낼 수도 없고. 박 사장님 표정이 정말 난처하시더라고요. 오래 일한 직원도 모시고 싶고 젊은 사람도 뽑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둘 다 못하는 상황인 거죠. 한국의 독특한 월급 시스템.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연공급 임금 체계 문제입니다. 성균관대 김덕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번 토론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충격적인 내용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입사할 때 받던 월급에 비해 정년 무렵에 받는 월급이 3.2배입니다. 이게 세계에서 거의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3.2배가 뭔 말이냐면요. 신입사원 월급 300만 원. 30년 후 정년 무렵 월급 960만 원. 일은 비슷하게 하는데 월급이 3배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김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년 연장이 한국에서 유독 큰 충격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 연공급 중심의 임금 체계와 해고의 경직성 때문입니다. 한번 채용하면 내보내기 어렵고 월급은 계속 올라가니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 마이너스 옛날 이야기. 그럼 왜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됐을까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19만 6,070년대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젊을 땐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장만해야 하고 애들도 키워야 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 나이 들면 애들 다 키웠고 집도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덜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런 거래를 했습니다. 젊을 땐 적게 받아도 참아라. 대신 나이 들면 많이 줄게. 그리고 정년까지 평생 책임지고 모실게. 그때는 이게 합리적이었어요. 젊은 사람이 많았고, 회사가 계속 성장했고, 평균 수명도 짧았고, 정말로 한 직장에서 평생 일했으니까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훨씬 오래 살게 됐어요. 평균 수명 83세. 젊은 사람은 계속 줄어들고 저출산. 회사도 평생 직장이 아니에요. 평균 이직 횟수 증가. 경제 성장도 예전 같지 않고요. 그래서 옛날 시스템이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덕호 교수님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정년 연장은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되는 반면 충격은 청년 세대 전체에 광범위하게 발생합니다. 정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용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장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일본 이야기. 이웃나라 일본도 같은 고민을 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2030년 먼저 고령화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같은 고민을 했고 나름의 해법을 찾았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도 처음엔 법정 정년을 늘리는 걸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계속 고용 제도가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일본의 계속 고용 제도란 계속 고용 제도가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고민하는 방식 법정 정년 연장. 60세 정년법으로 65세로 연장. 계속 같은 일, 같은 월급 또는 비슷한 수준. 고용 형태 그대로 유지. 일본의 계속 고용 방식. 60세에 일단 정년 퇴직. 원하는 사람은 다시 계약 재고용.
하지만 업무 근무 시간, 월급 모두 조정 가능. 1년 계약으로 갱신. 예를 들어볼까요? 다나카 씨의 경우 일본. 60세까지 부장, 주 5일 근무, 월급 500만 원. 60세 정년 퇴직 후 재고용 기술 고문, 주 3일 근무, 월급 250만 원. 회사 인건비 부담 줄고 기술 전수 가능. 다나카 씨 연금 나올 때까지 소득 유지, 여유 시간 생김. 이런 식이에요. 회사도 부담 덜하고 본인도 일은 계속하고 윈윈인 거죠. 중소기업들의 선호도.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다수가 법정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같은 유연한 방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박 사장님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법정 정년 연장하면 김 부장 월급 계속 올라감, 회사 부담 증가, 신입 못 뽑음. 재고용 방식이면 김 부장 60세 퇴직 후 재고용, 월급 조정, 회사 부담 줄어듦, 신입 뽑을 여력 생김, 김 부장도 일 계속함. 이게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5장 해법 찾기 마이너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김이상 의원의 고용 연장법. 국민의힘 김이상 의원이라는 분이 대안을 내놨습니다. 이름하여 고용연장법. 토론회에서 직접 설명을 들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법의 골자. 사업주는 근로자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고용해야 함 의무. 방법은 두 가지 중 선택. 정년 연장하기. 퇴직 후 재고용하기. 단 정년 연장 선택하면 임금 체계 개편 필수. 김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년을 앞둔 노동자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정년 연장이냐 재고용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소득이 끊기지 않고 같은 일터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카페에서 만난 김 과장님도 비슷한 말씀하셨거든요. 김 의원은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민주당에서 2029년부터 23년마다 1년씩 정년을 늘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너무 늦고 소모적인 논의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분들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방법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만이 아니라 여러 방법을 같이 써야 한다고 합니다. 1. 고용 유연화 방법들. 재고용 제도. 60세 퇴직 후 다시 고용. 업무와 임금 재조정. 박 사장님 같은 중소기업의 유리. 전환 고용. 예 영업부장 영업고문. 예 생산라인 품질 관리. 역할 바꾸면서 계속 일함. 단축 근무. 주 5일 주 3일. 하루 8시간 하루 6시간. 일과 여가 균형. 2. 임금 체계 개편. 연공급에서 벗어나기. 나이가 아니라 직무로 월급 정하기. 성과로 월급 정하기. 일한 만큼 받는다는 원칙. 예를 들면 기존 부장이니까 600만 원. 개편 2일의 시장 가치가 400만 원. 3. 회사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 대기업. 정년 연장 임금 조정 가능. 재정 여력 있음. 복잡한 제도 운영 가능. 중소기업. 재고용 중심. 유연한 방식. 단순한 제도. 김덕호 교수님은 이렇게 강조했어요. 재고용, 전환 고용, 단축 근무 등 고용 유연화와 임금 체계 개편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만 해서는 안 됩니다.
6장 현재 상황 마이너스 모두가 난처한 교착 상태. 각자의 입장 정리.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마치 내 방향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여당의 입장. 연내 입법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경영계에서는 청년 일자리 걱정한다고 반대하고 노동계에서는 당장 법 만들라고 하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재안을 제시했으니 실무 협의로 풀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야당의 입장. 정년 연장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법으로 정년만 늘리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2016년 사례가 증명하잖아요. 임금 체계부터 고치고 재고용 같은 유연한 방법을 쓰자는 겁니다.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한국노총 노동자 대표의 입장.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대선 때 연내 입법 공약했잖아요. 지금 정년 앞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한 줄 아세요? 퇴직하면 연금 나올 때까지 5년을 어떻게 버팁니까? 재취업도 쉽지 않은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법부터 만들어요. 세부 사항은 나중에 조정하면 되잖아요. 경영자들의 입장. 우리도 오래 일한 직원들 계속 모시고 싶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월급 부담이 너무 큽니다. 60세 직원 월급으로 신입 2명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년만 늘리면 신입을 못 뽑는다고요. 그러면 회사가 늙어요. 젊은 피가 안 들어오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재고용처럼 유연한 방법을 주세요. 교착 상태의 현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안에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12월 3일 이후로 회의도 안 열리고 있고 각자 주장만 하고 있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한국노총은 더 이상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연내 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